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공부하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이번 2월 11일 그 토요 주말 점심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때 그 시스템은 3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예, 잘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오늘 그 문자 보낸 거 정진 7일째 결사 769일째입니다. 새말귀를 널리 알립시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불교를 믿으려면 절대 둘러보지 마세요. 둘러보면 도깨비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백만자성 등을 밝힙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러본다는 게 뭐지요? 밝음과 어둠. 밝는 것도 오늘 이제 비명비암 여기 하는데 밝음도 모습, 어둠도 모습이에요. 그래서 밝음도 실체가 없고 어둠도 실체가 없거든. 그래서 밝음과 어둠이 둘러보면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진짜라고 보는 거지요. 근데 둘러보지 않는다는 것은 밝음도 실체가 없고 어둠도 실체가 없다. 그래서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서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둔다.
가장 우리가 지금 이 여반은 새말기 반이니까 가장만 바탕자리와 모습이 작용이 둘이 아니다. 만약에 바탕자리가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해서 딱 만들어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들러붙는다. 이러면 모습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진 것은 바로 바탕과 작용이 둘이 아니다. 이것이 아마 최고의 공부일 것입니다. 바탕과 작용이 둘이 아니다. 모습 속에 바탕이 있고 바탕 속에 모습이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들어가 보죠. 우리 이거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가만히 있어. 어디 할 차례지? 이게 지금 250쪽 할 차례입니까? 그럼 비명비양과 공적체 할 차례입니까? 251쪽. 250쪽부터 할까요? 그냥? 250쪽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까지 있어요. 아, 예, 좋습니다. 자, 250쪽 처음부터 할게요. 새말귀가 어렵지만 쉽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새말귀가 어렵지만 쉽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새말귀를 가지기 위해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연기와 공성을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렵지만 일단 그것을 파악을 해놓으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마련이 돼 놓으면 어느 것 하나 화도 아닌 것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공부를 하려면 뭐 폼 잡고 뭐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된다지 막 이렇게 우리는 공부하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공부고 내가 밥 먹는 것이 바로 공부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공부고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바탕과 체가 동시에 계속 굴러가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만 우리가 바탕 공부의 윤곽과 바탕만 마련해 놓으면 그 다음은 쉽다 이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 화두 아닌 것이 없거든요. 전부 화두가 돼버려. 이것이 저는 지금 새말귀 안내서를 쓰면서 정말 바쁘고 일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면은 이 새말귀가 진짜 복음이다. 제가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백봉 선생님은 이제부터 내가 설법을 하는데 설법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러면 벌써 새말귀거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색신을 통해서 설법을 잘 해야 되겠다는 잠재의식이 딱 되어 있거든. 하기 때문에 설법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벌써 화두라.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죠. 새말귀라는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설법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보통을 생각을 하면 무정물인 색신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이 자리를 둘러본단 말이죠. 보통은.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코를 꿰가지고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법문을 한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이 말이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없는 내라. 없는 나예요. 그지요? 없는 나다 말이죠. 없는 나니까 법문을 하는 무정물인
입으로 법문을 하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가 만약에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말을 하는 자가 있어. 옛날 같으면 처음에 공부할 때는 몸뚱이 내로 말을 해. 나중에는 또 뭘로 말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 또 그 자리를 만들어서 말을 해. 앞에 것도 뒤에 것도 전부 모습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한다는 뜻은 말을 하는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려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라는 것이 정말로 잘 이해되고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부 텅 빈 자리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냥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이름만. 몸뚱이 내에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 이름만 바꿔버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새말귀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말을 하지만 뭐가 없다? 말하는 자가 없어. 이러면 조금 어렵지만 화를 내. 화 같은 거 얘기하면 진짜 이게 마음에 와닿는데 화를 내잖아요, 마녀거사님. 화를 내는 자가 있으면 정말로 괴로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를 내는 자가 있으면 진짜 괴로움이에요. 근데 화를 내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자가 없어. 그러면 자유예요. 이 새말귀는 대단한 겁니다. 새말귀는. 화를 내는 자라는 것은 몸뚱이네. 지금 안내서에 몸뚱이 나 이렇게 몸뚱이 나는 결국 에고를 의미하고 계하를 의미하고 자아를 의미하고 아상 나라는 생각 아상 또 무슨 일을 하는 행위자를 의미를 해요. 이 몸뚱이 나는. 그래서 저기 그 새말귀로 내가 한다 이렇게 해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삐소냄이 한다. 삐소냄이 화를 낸다. 화를 나면 삐소냄이 화를 내는 것이거든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몰라. 그냥 얼굴이 굴그럭굴그럭 해지고 막 심장이 빨리 뛰고 피가 막 빨리 가고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고 이거는 몸에서 일어나는 화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 현상이지요. 현상인데 삐소냄이 화를 낸다. 이렇게 하면 몸뚱이 나라는 것은 이 행위자를 의미를 해요. 행위를 하는 주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화가 상대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것은 없는 나거든. 없는 나야 이게. 없는 나야. 없는 나이니까 어떻게 해요? 화라는 게 상대가 되나요? 해갖고 사람 여전히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없으면 상대가 없어져요. 그렇죠. 휴일거사님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연과 조건에다가 화가 일어나다가 사라질 뿐이라는 뜻입니다. 승산스님 그죠? 화를 낼 뿐?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뿐. 그 화를 내는데 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밥을 먹는데 내가 없어. 샤워를 하는데 내가 없어. 걸어가는 내가 없어. 법문을 하는 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법문을 하는 내가 없고 법문을 듣는 여러분이 없으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 자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예요. 근데 우리가 몸뚱이 나로 화를 내면 몸뚱이 나가 행위자가 돼서 화가 상대가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딱 그게 상대가 돼요. 그래서 뭐가 되죠? 앙금이 가라앉지요. 앙금이 막 생기지요. 그래서 고리를 또 끼워요. 여기다. 또 끼우고 또 끼우고 이렇게 끼워요. 그런데 삐쏘님이 화를 낸다 이러면은 화라는 것이 일어났다 꺼져버려. 내가 없어 거기에 화를 내는 주체가 없어. 어머 화도 객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법문이기는 하지만 결국 새말귀를 하는 것은 이렇게 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돼야 뭐가 되냐? 바탕과 모습이 작용이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둘러안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몸뚱이 나라 화를 내면 둘러보는 거죠. 그런데 삐쏘님이 화를 낸다면은 하나가 되는 거죠. 작용과 바탕이 하나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려면 지금 안내서에 쓰고 있는데 삐쏘님이 화를 낸다. 화를 내는 자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화를 내는 자가 없는 거요? 이 말이지요. 어떻게 해야 화를 내는 자가 없나요? 무용보살님? 삐쏘님이 화를 내. 우리가 새말귀를 잡지요. 그럼 화를 내는 자가 없어. 화를 내는 자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내는 행위자가 내가 질문이 안 졌나? 화를 내는 행위자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지금 화가 인형과 조금 있다가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네, 그렇죠. 아무리 화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져도 행위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다. 사라질 뿐이다. 예, 좋습니다. 또 변한다 것이다. 무엇이? 화가. 네. 화를 낸 자나 화나 변하고 헛것이다. 변화. 그렇죠. 그것도 되죠. 완처럼. 예. 또 삐쏘님이 화를 낸다 하는 것은 화를 내는 자가 없다는 얘기인데 화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라는 그것을 그냥 주체와 객체가 없다는 말인데 이 새말귀를 하는 것은 그럼 화를 내는 자가 없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에 머물 수가 없어서 무엇에? 화를 내는 자가 없으려면 화를 내는 행위자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말하면 이 화를 내는 행위자는 누굽니까? 모습이죠. 어떤 모습이요? 실체. 어떤 실체 없는 모습이요? 꼭 찍어서 얘기해보라 이 말이지. 아니지. 이 행위자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에고, 자, 몸뚱이 나.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몸뚱이 나를 내려놓으면 몸뚱이 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버리면 뭐가 된다? 삐쏘냄이 그냥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휴이거 선생님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한번 말씀해. 지금 그 말이 지금
불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좀 조금 말씀대로 맞는데 화를 낼 때 그 행위자가 없어지려면 예,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행위자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그럼 뭐 동어반복인데 저처럼 화에 대해서 인연과 조건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이렇게 보고 화를 낸 자체도 무슨 화를 내고도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왔을 때 우리가 모습 공식을 시작할 때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물어요. 무용보살님 그렇지요? 안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근데 대부분 물어요. 왜냐면 참 그게 의심이 나거든. 한참 하다 보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자는 누군가? 이렇게 물어요. 이것을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처음에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 그렇죠? 제일 처음에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하지요. 예. 하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자가 있어요. 행위자가 있어요. 이것이 누굽니까? 몸뚱이 나로 하거든요. 처음에는 몸뚱이 나로 해요. 제가 이런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에 딱 오니까 백봉 선생님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바로 네 법신자리다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탁 그 법문을 딱 들어보니까 참머리 딱 굴려보니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있잖아. 그럼 나 법신자리 아닌 거네. 그러면 내가 도통한 거잖아.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도통한 게 아니야. 지경난 게 아니야. 이게 뭐가 다른 거야? 분명히 나도 보고 듣고 말하고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것이 법신자리라고 했는데 나를 돌려볼 때 보고 듣고 말하고 하잖아. 이 법신자리 맞잖아. 그럼 나 법신자리 알았네. 근데 돌아보니 아니야. 왜 그러냐 이거죠. 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법신자리가 아니야. 나는 뭐야? 몸뚱이 나라. 몸뚱이 나로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그 나로 내가 생각을 하니 그게 법신자리라고 되지를 않는 것이지. 왜? 이미 양변에 있는 거지요. 주체와 객체로 법신자리는 객체가 되고 몸뚱이 내는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법신자리는 해봤자 객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와서 우리가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자가 있어요. 그죠? 몸뚱이 내로서 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몸뚱이 내로 하다가 보면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해. 그럼 어느 날 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놈이 누구야? 이런 질문이 나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묻는 자가 누가 묻는 거지요? 누가 묻는 겁니까? 몸뚱이 내가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개야, 에고, 자, 아상이라고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같으면 물을 이유가 없지요. 왜? 주체와 객체가 둘이 아니잖아요. 둘로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자가 누구지? 라고 물어. 묻는다는 것은 묻는 자가 있고 물음이 있는 거지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놈도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또 질문이 나면 또 한참 하다가 질문이 오면 또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놈도 변한다 할 것이다. 왜? 그것이 애고부터 행위자일 때 그놈도 변한다 할 것이다. 그놈도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하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요 행위자가 바탕으로 돌아갈 때까지 돌아가 버리면 뭐가 되죠? 바로 삐소님이 삐소님이 드러나 버리는 것이거든. 그래야 그때 삐소님이 화를 낸다고 했을 때 화를 내는 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화를 내는 자가 맨날 둘이야. 우리가 불교를 믿으려면 둘러보면 100%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둘러본다는 게 뭐예요? 이미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화도 바탕의 작용이거든, 이게 지금. 화가 바탕의 작용이 되면 둘로 나눠지지 않죠. 파도가 곧 물이고 파도가 되죠. 그런데 몸뚱이 나가 딱 되면 바탕짜리가 아니거든, 이것이.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뭐요? 두 개가 다 파도요. 두 개가 다 파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몸뚱이 나는 이 파도 물에서 올라온 가장 그 뿌리 생각이 몸뚱이네야.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화가 변하고 헛것이고 이것이 바탕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한은 맨날 둘러보는 것이죠. 이치가 요래된. 예. 예. 하십시오. 화를 낼 때 이제 그 행위자가 없이 예. 없이 화를 내면은 비선에 드러난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행위자가 없음을 느끼는 것 아니겠죠, 그거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볼 때는 화가 날 때는 변한할 것이다. 또는 뭐 인연과 조건이 이래가 관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관찰하는 자도 사실 없어야.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지요. 네. 참 진짜 말씀을 잘했어요. 여기서 관찰하는 자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말씀을 잘해요. 우리가 관찰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찰을. 그럼 화가 나면 화하고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화를 관찰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이 화를 관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에고가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런데 자꾸 그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이 관찰하는 자가 어디로 가요? 바탕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계속 하는 것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 건너뛸 수 있는 공부인가? 무용보살님 딴 수가 있나요? 네, 그러면 아까 선 원장님 질문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를 낸다 할 때 사실은 뭐 그거는 화 따로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따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지금요.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부터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지금 바탕이 아니라 모습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화를 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연기와 공성이 확실히 공리가 완전히 그것이 자리 잡히지 않으면 삐소냄이 화를 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삐소냄 자리를 하나 만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빗소냄 자리가 아니죠. 아닌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렇게 쏙는다는 겁니다. 그 쏙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보통은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를 낸다. 이렇게 하면 그게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되는 줄 알아. 아니죠? 아닙니다. 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것은 본래 없는 내기 때문에 주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화인 것이 개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새말귀의 원뜻은 내가 화를 낸다. 이랬을 때는 뭐예요? 화를 내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화의 작용만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다져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뚱이 내가 그 모습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모습인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모습으로 이름만 바꾼다 이 말입니다. 이 점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가 딱딱딱 점검을 하고 쳐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흐리멍덩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원장님 그 실애를 저희가 선원장을 막 오잖아요. 그 3세를 비유하면은 그게 뚝 떨어지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3세. 3세? 과거, 현재, 미래? 예. 예. 구분을 했을 때는 시공이 다 달라붙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3세를 비유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유가 빠른데요. 아, 예. 그렇게 만약에 그걸 하시면 순간 이러잖아요. 네, 예, 그 순간조차도 모습인데.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새말귀를 할 때는 철저하게 둘이 아닌 것. 둘로 생각하면 무조건 모습놀이. 새말귀가 아니다. 이렇게 본인이 착착 제끼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화를 내는 자가 없어. 그럼 화는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화가 이제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애고가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화에 안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탕이 드러나려면 네. 계속 이제 몸과 이 생각들이 파도와 같으면 계속 화가 그거. 공부는 순간 그렇죠. 내가 되는 수밖에는 길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 합니다. 공부를 저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계속 그저 화라든가 이런 것들 파도처럼 일단 액으로 관찰해야 공부를 하는 거니까 계속 관찰하는 거죠. 모습이 이 화라는 모습이 우리가 요 빗소님이라는 것은 모습 없습니다. 우리 지금 능은경에도 배우고 있잖아요. 빗소님이라는 건 모습이 없으니까 빗소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빗소님은 어디서 보느냐면 모습에서 보는 것이거든요. 작용해서 빗소님을 보는 것이지 빗소님이 따로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빗소님 자리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작용이 확실히 변하고 헛것인 걸 모르면 빗소님이 못 드러나요. 근데 이제 작용이 저희들이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 그 작용이 그 일어났다 사라진다 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그 자체를 애고지 않습니까? 이게 애고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보는 자도 처음에는 공부를 많이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화가 일어났다 사라진다라는 것을 보는 것을 애고로서 보죠. 처음에는 몸뚱이 나라고 이미 돼 있어서 안과 밖이 나눠져 있지요. 처음에는 그래 하더라고요. 하다가 나중에도 공부를 해도 똑같이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점이 좀 다릅니다. 그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연습을 안 해도 이것은 생각이나 관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 휴육 의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휴육 의사님 자료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해보아서 자기가 직접 해보아서 직접 증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것은 내 자료로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한 7, 8년을 한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그 무엇을 하고 그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은 내 자료 속에서 범벅이 돼서 나온다. 그러니까 내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사유가 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깊이 있게 얘기하고 것이고 더 많은 답을 할 수 있었겠지요. 할 수 있는데 진짜 답은 무엇이냐? 질문하는 그 마음하고 대답하는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삐뚤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론이 뭐냐면 질문이 답할 때까지 내 모든 자료를 끊어버린다. 답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쭉 나오게 됐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사유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거는 내 자료를 계속 유출하는 것이더라고. 그거는 이 원래 질문하고 맞지를 않는 거야. 내 자료를 계속 유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이 답할 때까지 나의 모든 자료를 끊고 질문만 한다. 그래서 질문이 답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되면 탁 만나는 거죠. 그전에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한번 더 여쭤봐도 예, 말씀하시죠. 그럼 화를 낼 때 예. 이제 에고 작용이 없이 바탕이 드러나게 하는 거를 사실 느끼는 게 없어요. 느끼는 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화만 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화만 일어났다 나는데 사라질 뻔. 예. 화만 나죠. 나는데 예. 그게 뭐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아는 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걸 안다라고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지. 무엇이 있어서 알고 모르고 이 말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언어로 표현하더라도 예. 예를 들어 화가 나잖아요. 내가 네. 네. 화가 났다. 그러면 내가 그 화를 보면서 이것이 변화가 것이다. 그런 걸 에고거든요. 근데 예. 바탕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럼 중간에 또 에고가 없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변화가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화만 딱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화가 일어났다 사라질 뿐인 것이죠. 뿐인 것인데 예, 뿐인 것이죠. 내가 이제 사고가 개입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가 개입이 안 되죠. 그때는. 사고가 없어요. 네. 사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화가 나면 화에 빠지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런데 공부를 이제 좀 하는 사람은 화가 나면은 변한다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근데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 비소명이 드러나려고 하면 인식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인식이 없어진다라고 그거를 없어진다 어쩐다 그런 것보다도 자 이게 해볼게요. 지금 금방 생각을 했는데 잊어버렸네.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백봉 선생님이 옆에서 보면 얼마나 화를 잘 내시는지 화를 불같이 내시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도 그럴 때 있을걸요. 그렇겠죠. 애기들 보면 막 그랬다가 둘이서 막 어쩌고 했다가 나중에 보면 막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막 놀고 있어요. 이게 애기들이. 뭐 그 아이 자체는 뭐 조금 뭐 앙금이 있고 뭐 어쩔란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만약에 어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화가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는데 화를 내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아무런 구애를 안 받아요. 화에. 그런데 보통은 화에 구애를 받잖아요. 보통 그렇죠. 보통 공부 안 그렇잖아요. 하는 사람 그런데 공부하고 안 하고 가네. 근데 그 점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이제 2차, 두 번째 화살이 이런 걸 공부 좀 하다 보면은 금방 화가 안 나거든요. 예, 그럴 수 있지요. 예. 음. 그래서 옛날보다 화가 덜 덜, 나는 거는 예. 저는 문제는 화난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화난 순간에 내가 변한다 그 시작하면은 그건 에고가 하는 것이고 그거는 그 사고가 깨 있기 때문에 빗소님이 이제 작용한다는 것은 너 화에 빠지는 거하고 빗소님 작용한다는 거하고 차이가 그 순간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게 화에 빠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화 자체가 되는 거죠. 화가 나면 화 자체가 되면 화에 빠진다고 하지 않죠. 화 자체가 돼버리면 화 자체가 되면 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화에 빠진다는 것은 철저하게 둘러본다는 얘기입니다. 화는 바깥이 되고 나는 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하여튼 이거는 아무리 말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꾸준히 해보자 이거지. 그럼 나중에 가면 화가 났을 때 변한다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를 자꾸 하게 되면 변한다고 것이다를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버리면. 자. 아까 말씀하신 질문 대답 그거는 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질문만 한다라는 게. 질문만 한다. 질문만 한다. 예. 그거 제가 아마 선생님한테 올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 법문을 잘 알아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합니까? 공리와 연기를 그거는 자료를 유출하는 겁니다. 주소들은 자기 말로 해보라는 거예요. 뭐를 깨달음이라고 하니? 이렇게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기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지금 질문에는. 자,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에고가 사라지는 거. 에고가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대와 내가 일치가 된다. 상대와 내가 일체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내 주장이 없습니다. 내 주장이 없어진다. 거기까지죠. 지금 자료 유출이. 자, 그 다음 자료 유출 좀 한번 들어보죠. 무형보살님, 뭘 깨달음이라고 합니까? 예. 해각보살님.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그 자료 유출이잖아요. 저기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말을 할 수 없는 것을 말로 예. 딱 표현을 할 수 있어야 자기 지견이 되는 겁니다. 말을 할 수 없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말은 할 수가 없지만 그것을 꼭 맞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화두가 왜 나왔겠습니까? 화두가 왜 나왔냐고요. 자, 만약에 조조 선사님이 무다. 아까 정전백수자 능음경에서 선생님
선생님 거기에서 아니요 그 서쪽에서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랬더니 드랍.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거든요. 자, 근데 내 답은 그때 그 대학교 3학년 때 내 답은 조주선사의 혀를 빼서 정전 백수자에 그 잣나무에 걸어두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조주선사님이 말하시는 거 하고 내가 말하는 거 하고 다르지요, 언어가.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전부 다르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꼭 만나는 게 있어요. 무엇이 만날까요? 이러면 되게 많이 가르쳐 주는 거다. 한마디. 뭐가 만날까요?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무엇이 만날까요? 모습. 아니죠. 한마디. 바탕자리. 바탕자리 하면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 만나겠습니까? 사람마다 정전백수자에 대해서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언어는 다 달라요. 무엇이 만나겠습니까? 우리 이런 거 있지요? 우리 보통 아유 가가 가 아니가 이러거든. 근데 지금 내가 말을 내 마음으로는 영희를 가라고 했어. 말로 하면 영희가 가 아이가 이 말이거든. 근데 듣는 사람이 가가 가 아니가 이랬는데 영희라고 딱 알았어. 같은 질문에 답하는 거잖아요. 질문이 맞죠. 내가 지금 효유거사님한테 아무런 그 언질도 주지 않고 가가 가 아닙니까? 이런데 가를 영이라고 딱 알았어요. 딱 알았다고 그 효유거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하지. 그거를 꼭 찍어서 말을 안 했는데도 서로 알아들어 버렸어. 조주선사님은 달마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정전백수자야. 그 정전백수자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지요? 그러면 무엇이 만난 겁니까? 선사님, 조주선, 야, 가가 가 아니가. 이렇게 가가 가 아이가 이러면 딱 효유거사님이 가 할 때 알았어. 영희라고. 설명이 필요 없었어. 그러니까 뭐가 만난 거야? 말마디가 만난 거네. 말로디가 만났어요? 조주선사님의 마음하고 그 답하는 학인의 마음이 만난 거잖아요. 깨달음은 두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하고 가섭존자의 마음이 딱 맞은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개합이라고. 개합이라고도 하고 바로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두 마음이 만나는 거. 깨달음을 그렇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마음이 만나는 것. 스승과 제자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한 마음이 안 되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평행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가 스승의 마음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럼 탁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늘 벌어지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코드 맞는 사람이 드물죠. 코드 맞는 이거는 이제 코드 정도가 아니고 뭐 아까 저기 뭐 쉽게 말해서 가가 가 아니가 이렇게 했을 때 탁
뭐 기와장 깨지는 소리, 뭐 바람이 부는 소리에 알아들었어. 그러면 그 본래의 그 누리의 진리하고 내 마음하고 만나버린 거지요. 만나버린 겁니다. 그게. 가가 아닌가 하는 그 만남 무슨 만남이에요? 내가 그 비유로 해서 그런데 그런 내가 만남. 가라고 얘기했을 때 저기도 가라고 딱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나의 그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되었을. 그걸 마음이라고 하지요. 마음 심자로 표현하지요. 그 마음과 그 말하자면 부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친구끼리 그런 거는 깨달음이라고 안 해요. 아이, 그거는 이제 일상 우리가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아는 그런 거지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말하자면 이 삐소냄 자리, 본래의 그 자리가 됐을 때는 일체의 모든 그 망상을 다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죠. 청정심에서 만나는 거죠. 말을 하자면. 마음이 다른 마음이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망심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 심자라는 것은 일체유 심자할 때 그 심이라는 의미죠. 이런 우리가 변하는 마음이 아니고 경계에 따라 변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나의 그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이렇게 만났을 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평행을 그리고 가지요. 못 만나지요. 못 만납니다. 우리는 양변에 떨어져 있고 부처님은 양변을 뛰어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 만납니다. 이게. 그런데 내가 양변을 놓아버렸을 때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질문만 한다라는 거. 질문만 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도 거기에 말하자면은 넣지 않는다, 거기에 붙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질문만 하면 그 질문 속에 대답이 있거든. 질문을 할 때는 만약에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물으면 그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질문 속에 있는 답을 언어로 탁 표현을 하는 거거든. 정전백수자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 질문 속에 있는 답을 명료하게 탁 깨뚫는 거지요. 깨뚫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량 분별도 내려놓아야만 그것을 오롯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딱 받으면 벌써 여기서 짱구 굴려버리죠. 그러니까 그 질문하고는 어긋나는 거죠, 완전히. 근데 스스로가 질문할 때도 그런 분별심에서 나오는 걸로 사실은 의문도 갖는 거잖아요. 의문도 같지요. 그러면은 그 질문을 하는데 그 분별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간단한 예를 뭘로 들어야 되나? 꼭 질문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지?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딱 그것이 사람의 관계든 물질의 관계든, 우리는 주로 가정상에서 부부 관계고 자식 관계고 지금 자녀 관계로도 다 우리가 다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많이 꼬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질문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 끄집어내서 무엇을 하지에 막 답을 달아버려. 이렇게. 답을 달면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도 그 질문을 하고 있으면 질문이 답을 할 때가 있어요. 딱 답을 말해요. 그대로 하면 돼요. 저는 아까 이제 그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자는 누구지 하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예. 이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로 계속 그렇게 하면서 했거든요. 예. 질문에 오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질문이 올라오면 그것도 변한다. 그렇지. 그건 아주 잘한 거지. 뭐가 올라와도 근데 그러면 지금 같은 그런 것도 그 질문도 그냥 변한다 할 것이다로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답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 누가 하지? 그러면 누가 할까 어쩔까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변한다 할 것이다고 하는 이 자가 지가 대답할 때까지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해버리는 거죠. 누구까지 하는 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당연하지. 그렇게 하면 나의 그 자료가 거기에 비빔밥을 안 만드는 거죠. 그것이 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해버리면, 그걸 참 잘하신 거예요.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질문만 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이게 더 효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만 하는 거는 질문이라는 게 쌓이는데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그냥 뿅하고 사라지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죠.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뭐 변한다 할 것이다 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하지라고 질문만 하고 그것을 딱 이렇게 원노트나 노트에 쓰고 그냥 잊어버려요. 딱 덮어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원노트 쓰고 제가 맨날 덮어버리라고 하잖아요. 머리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누가? 그 원이 말할 때까지 냅두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원은 원이고 질문은 질문이죠. 원도 그렇고 질문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것도 질문만 하는 것이고 사실은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것도 나의 자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요. 그것이. 또 질문만 하는 거죠.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질문만 딱 하는 거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질문만. 그럼 답이 반드시 나온다. 안 그러면 또 써서 딱 하고 잊어버려. 쓰고 잊어버려야 돼요. 쓰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붙들고 있으면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잊어버려야 더 해결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은 좀 이상한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 무용보살님이 얘기했을 때 그 변한다 할 것이다는 질문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마 다른 것도 그런 방편을 쓰면 상당히 그 문제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해답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질문만 한다 이거나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한다거나 적어놓고 잊어버린다고 하거나 이것이 방법은 달라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뭐를 하지 않는다? 내 자료를 유출하지 않는다는 거지. 거기에서 같은 맥락이에요. 어제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